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이상하게 몸이 계속 가렵습니다. 등이 가렵고 팔이 가렵고 다리가 간질간질해서 자꾸 긁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피부가 건조하지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피부가 예민해졌나 보네.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은 말합니다. 특정한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특히 노년기에 나타나는 원인 모른 가려움은 몸속 장기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의사들이 조심스럽게 경고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고 혈압과 전해질 균형까지 조절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폐물들이 피부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바로 가려움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처음엔 거의 티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처럼 아픈 것도 아니고 심장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보다 노폐물을 걸러내는 힘이 약해지고 몸속 염증도 쉽게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가려움은 아무데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특정 부위에서 계속 반복되는 가려움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장이 위험할 때 특히 가려워질 수 있는 위험 부위 3곳과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노년기에 신장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생활 습관까지 하나씩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꼭 함께 들어보십시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장 수명을 지키는 음식과 노년기에 꼭 피해야 할 습관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정말 많이 나타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등이 가려운 경우입니다. 특히 밤에 잘 때 등이 간질간질하고 잠을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처음에는 다들 단순 건조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몸속 요동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물질들이 피부 아래 신경을 자극하게 됩니다. 특히 등이 가려운 이유는 등 피부가 피지선이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피부 장벽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몸속 노폐물이 쌓이면 등에서 먼저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가려움이 단순 피부 가려움과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은 로션을 발라도 잘 낫지 않고 긁을수록 더 간지럽고 밤만 되면 심해지고 잠을 설치게 됩니다. 특히 자다가 계속 등을 긁게 된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 만성 간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때 피부과만 계속 다니게 됩니다. 물론 피부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몸속 원인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압약을 오래 먹었거나 손발이 자주 붓거나 소변 거품이 심하거나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신장 검사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위는 다리입니다. 특히 종아리나 발목 아래가 계속 가려운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혈액순환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몸속 수분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리에 부종이 생기고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고 가려움까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발목이 자주 붓거나 다리가 무겁고 가렵다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몸속 물 조절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아래쪽에 쉽게 몰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부 자극과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종아리를 계속 긁게 되거나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면서 가렵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노년기에 신장이 약해지면 다리 피부부터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중에는 다리 피부가 유난히 건조하고 가려움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머리와 목 주변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염증과 노폐물 때문에 두피와 목 주변까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를 감아도 계속 간지럽고 목 뒤가 자꾸 따갑고 두피가 건조하고 각질처럼 떨어지고 밤에 베개에 머리를 비비게 된다면 몸 상태를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분 부족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런데 물은 부족한데 몸속 노폐물은 쌓이면 피부가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두피는 아주 예민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몸 상태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렵다는 걸 그냥 피부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몸속 장기가 힘들어지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꽤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곤함, 부종, 소변 변화, 가려움 이런 작은 변화들이 오히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장은 한번 크게 망가지면 되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미리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의 신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물을 제대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일부러 적게 드십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은 몸속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물 부족 상태가 오래되면 신장은 더 무리하게 일해야 합니다. 특히 커피만 드시고 물은 거의 안 드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짠 음식 줄이기입니다. 국물, 젓갈, 찌개, 라면 이런 음식들은 신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짠 음식을 먹으면 몸이 붓고 혈압도 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결국 신장으로 갑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 과다 섭취를 조심하는 겁니다. 건강 생각해서 고기와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식품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신장은 결국 몸속 찌꺼기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과한 영양제와 건강식품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잠입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몸속 염증이 쉽게 올라갑니다. 특히 밤마다 가려워서 잠을 설치는 분들은 그 자체로 몸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피부가 가렵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왜 밤마다 심해지는지, 왜 특정 부위만 계속 가려운지 꼭 몸 상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버려드리고 싶은 것은 AP40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몸은 항상 작은 신호부터 보낸다는 겁니다. 갑자기 큰 병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은 변화가 반복됩니다. 가려움, 피곤함, 부종, 소변 변화, 입맛 변화 이런 신호들이 조용히 반복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 하면서 그냥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는 사람이 결국 건강을 오래 지키게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의 작은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복 속도가 예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작은 손상 하나가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조기에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큰 병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가려움은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 등 가려움, 다리 가려움, 머리와 목 주변 가려움, 그리고 부종과 피로가 함께 있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삶 전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아프고 나서 챙기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지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가족부터 챙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챙기고 남편 챙기고 가족 걱정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자기 몸의 신호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몸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쁘고 익숙해서 그 신호를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괜히 몸이 가렵다면 그냥 참고 넘기지 마십시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물을 조금 더 드시고 짜게 먹는 습관 줄이고 잠을 잘 챙기고 몸의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습관들이 결국 신장 수명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결국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장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을 그저 오줌 만드는 기관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신장은 우리 몸 전체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압, 혈관, 심장, 뼈, 빈혈, 피로감까지 전부 신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장이 한번 약해지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생활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게 진통제입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쑤시니까 진통제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진통제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물도 부족한 상태에서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면 신장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단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당뇨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당이 높은 식습관은 신장 혈관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달달한 음료나 빵, 과자, 믹스커피를 자주 드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혈관 덩어리 같은 기관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자꾸 올라가면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손상이 반복되면 신장 기능도 서서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도 결국 신장 건강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의외지만 피로감도 굉장히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아침부터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고 기운이 없고 자꾸 눕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몸속 노폐물이 쌓이면서 만성 피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신장은 적혈구 생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처럼 기운이 따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숨이 쉽게 차고 입맛이 떨어지고 몸이 무겁고 아침부터 피곤하다면 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년기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바로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병만 무서워합니다. 암, 뇌졸중, 심장병 같은 병만 걱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몸은 그 전에 수많은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들을 대부분 참고 넘긴다는 겁니다. 가렵고, 붓고, 피곤하고, 필요한 자리가 달라지고, 잠을 못 자고, 입맛이 없어지고, 이런 변화들이 몇 달씩 반복되는데도 괜찮겠지 하면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년기 건강은 참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닙니다.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이 강한 겁니다. 특히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신장은 혈압과도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 혈관이 계속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이 점점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신장이 약해지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신장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혈압약을 오래 드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신장 수치를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장을 지키기 위해 의외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 20-3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과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걷는 습관은 몸속 순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몸이 순환되면 신장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걷기는 노년기 우울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건강은 결국 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과 생활 전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몸이 계속 가렵고 피곤하면 사람은 점점 예민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잠도 못 자고 짜증도 늘고 밖에 나가기 싫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활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병원 검사 수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지만 반대로 말하면 조용히 지킬 수도 있는 장기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잠을 잘 자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런 작은 습관들이 결국 노년 건강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아파도 자식들 걱정할까봐 참고 사십니다.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검사도 미루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그냥 덮어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치오돌이 세계 7대 요산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조금 더 자기 몸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건강해야 오래 웃을 수 있고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괜찮겠지라는 말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혹시라도 여러분 몸에 작은 신호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괜히 몸이 가렵다면 단순 피부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은 잃고 나면 돈으로도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내 몸의 작은 변화 하나도 조금 더 소중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오래오래 건강하고 편안하게 빛나는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변색이 진해지고 거품이 잘 사라지지 않고 아침에 얼굴이 붓고 발목에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밤마다 피부가 가렵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거운 느낌. 이런 것들이 하나둘 쌓이다가 어느 순간 큰 문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몸의 작은 변화를 기록해두는 습관도 좋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몸이 가려웠는지, 소변색이 평소와 달랐는지, 다리가 부었는지, 잠을 잘 잤는지 이런 것들을 가볍게라도 적어두면 병원에 갔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 막상 무슨 증상이 있었는지 정확히 설명을 못 하십니다. 그냥 좀 피곤했어요. 가끔 가려웠어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몸의 변화는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어느 부위에 나타났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신장과 관련된 증상은 천천히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록이 큰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생활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물 습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찌개, 국, 라면 국물, 칼국수 국물처럼 따뜻한 국물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밥이 잘 안 넘어갈 때 국물에 말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물 속에 소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건더기보다 국물에 나트륨이 훨씬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물을 자주 끝까지 마시는 습관은 혈압을 올리고 몸을 붓게 만들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을 생각한다면 국물은 맛만 보고 되도록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찌개를 드실 때도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라면을 드시더라도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십시오. 작은 차이 같지만 이런 습관이 매일 쌓이면 신장에는 큰 차이가 됩니다. 또 하나는 소변을 참는 습관입니다. 밖에 나가면 화장실 찾기 불편하고 밤에 깨기 싫어서 소변을 오래 참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습관은 방광과 요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요로 감염도 쉽게 생길 수 있고 감염이 심해지면 신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귀찮더라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오래 참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필요해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 신호를 자꾸 무시하면 몸도 점점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병이 의심될 때만 검사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이 있거나 가족 중 신장 질환이 있었거나 평소 부종과 피로가 반복된다면 신장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에서 확인하는 대표적인 것은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단백뇨 같은 것들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신장이 얼마나 노폐물을 잘 걸러내고 있는지,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고 있지는 않은지 보는 검사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고 잘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뇨 가능성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거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장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된다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는 겁을 먹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심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검사를 했는데 괜찮다면 마음이 편해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건 검사 결과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 이야기도 꼭 해야 합니다. 신장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신장은 사람마다 상태가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장 질환을 진단받은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신장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짜게 먹지 않는 것,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 단 음료를 줄이는 것, 물을 적당히 마시는 것,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먹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폭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몸이 예전처럼 빨리 처리하지 못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히, 천천히,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햄, 소시지, 어묵, 젓갈, 장아찌 같은 짠 가공식품은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맛은 강하지만 몸에는 부담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믹스커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물 대신 계속 믹스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달고 카페인이 있고 습관처럼 마시다 보면 혈당과 수분 균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드시더라도 물은 따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완벽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한 건강 습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신 오늘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국물 조금 남기기, 물 한 컵 더 마시기, 잠들기 전 몸 상태 살피기, 소변색 확인하기, 가려움이 반복되는지 기억하기. 이 정도만 해도 이미 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결국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가려움은 때로는 아주 작은 불편함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깨우고 피부를 상처내고 몸에 피로를 쌓이게 만든다면 그건 더 이상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반복되는 가려움에 부종, 피로, 소변 변화가 함께 온다면 몸속 원인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 몸은 나를 괴롭히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해, 버티기 위해 더 늦기 전에 알아차리라고 조용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신호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맙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 몸이 아직 나에게 말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그 신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물을 마시고 짜게 먹지 않고 무리한 약 복용을 조심하고 잠을 챙기고 검사를 미루지 않는 것. 이것이 신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많은 것을 참고 살아오셨습니다. 아파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건강만큼은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참는 것이 아니라 들어줘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몸을 다시 한번 살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잠들기 전 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디가 가려운지, 다리가 붓지는 않았는지, 소변은 평소와 다른지, 몸이 유난히 무겁지는 않은지. 그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머행쇼서킬과는 실제로 놀라운 제품들을 준비 중입니다. 컨텐츠, 보안팅, HDMI, 모바일 솔루션, P2P 거래 등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년기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건 버티는 힘보다 회복하는 힘입니다. 젊을 때는 며칠 무리해도 금방 의복됐습니다. 잠 조금 못 자도 괜찮았고, 물을 덜 마셔도 버틸 수 있었고, 몸이 피곤해도 며칠 지나면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의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신장은 한번 지치기 시작하면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몸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미리 쉬게 해주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물을 챙겨 마시고 조금 더 건강하게 먹는 것. 그런 작은 관리들이 결국 노년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장을 지키는데 의외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는 마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몸속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혈압도 쉽게 올라가고 잠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결국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걱정이 많고 계속 예민하고 잠을 설친다면 몸 전체의 회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건강관리의 일부입니다. 괜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끔은 바람도 쐬고 햇빛도 보고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사람과 대화도 하십시오. 몸은 생각보다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건강을 너무 늦게까지 미루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망가질 때까지 참다가 그제야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무너지기 전에 지키는 게 훨씬 쉽습니다. 특히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만큼 조용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몸의 작은 변화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가려움도, 피곤함도, 붓기도, 잠 못 자는 것도 몸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는 사람이 결국 건강하게 오래 갑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몸은 점점 솔직해집니다. 젊을 때는 버티던 것도 이제는 몸이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몸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몸과 싸우지 말고 몸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조금 피곤하면 쉬고, 목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고,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잃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물 한 컵 더 마신 것, 오늘 국물을 남긴 것, 오늘 일찍 잠든 것, 오늘 몸 상태를 살펴본 것. 그런 사소한 습관들이 10년 뒤 건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픈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이 들면 원래 그렇지라는 말로 몸의 신호를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몸은 끝까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조금 더 내 몸 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편안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너무 오래 혼자 참는다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몸이 피곤해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밤마다 잠을 설치고 계속 몸이 가렵고 다리가 붓고 무거워도 그냥 참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은 원래 참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특히 신장은 소리 없이 망가지는 대신 아주 작은 변화들로 계속 말을 걸어옵니다. 몸이 붓고 피곤하고 가렵고 입맛이 없어지고 잠이 깨고 소변이 달라지고 그런 작은 변화들로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기 건강에서 정말 중요한 건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조금 빠르게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조금 빨리 쉬어주는 것, 조금 빨리 검사받는 것, 조금 빨리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정말 큰 차이가 됩니다. 특히 신장은 한번 기능이 크게 떨어지면 되돌리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괜찮을 때,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아직 밥 먹고 웃을 수 있을 때, 그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장을 지키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체온입니다. 몸이 자꾸 차가워지고 손발이 차고 특히 새벽마다 몸이 으슬으슬하다면 몸 순환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몸 회복력도 함께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차갑게 지내지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얇은 옷 하나라도 더 걸치고 찬 음식만 계속 먹지 말고 따뜻한 물을 자주 드시고 몸을 너무 오래 차갑게 두지 마십시오. 특히 새벽 시간 몸이 차가우면 잠의 질도 떨어지고 회복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렉터스 노트, 임프레서야, 스펙슨 SX4, 서비스 코드는 1234567, 0160-5790, VIT는 VIT를 사용해, B번은 B번을 입력해, 1984년, 1997년, 영화 2를 기대해, 1000U, 1000D, 4569, 1973년. 정말 중요한 건 혼자 괜찮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기 싫어서 인터넷만 찾아보다가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증상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가려움이 오래 지속되거나 붓기가 반복되거나 소변 변화가 계속되거나 피로가 심해진다면 꼭 병원에서 검사받아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건강검진은 겁주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년기 건강은 결국 생활의 방향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건강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 하루하루의 습관이 몸을 천천히 바꿉니다. 오늘 물 조금 더 마시고, 오늘 짠 음식 조금 줄이고, 오늘 20분 더 걷고, 오늘 조금 더 일찍 자는 것. 그런 작은 행동들이 결국 몸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60세여도 늦지 않았고, 70세여도 늦지 않았고, 80세여도 늦지 않았습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노력에 반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몸을 조금 더 아껴주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결국 나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평생 가족 챙기고 자식 챙기고 남 걱정하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조금은 자기 몸 편히 되어 주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귀찮다고 밀어내지 말고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한 번쯤 돌아봐 주십시오. 그 관심 하나가 큰 병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웃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안심하고 내가 건강해야 삶의 기쁨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몸의 작은 신호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십시오. 가려움도 피곤함도 붓기도 몸이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너무 늦기 전에 알아차리는 것이 결국 건강한 노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웃으며 식사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몸은 끝까지 여러분 편이 되어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조금 더 자기 몸 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프기 전에는 당연했던 것들이 막상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밤에 편하게 잠드는 것,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는 것, 맛있게 밥 먹는 것, 화장실을 편하게 가는 것, 가렵지 않은 몸으로 편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 사실은 그런 평범한 것들이 전부 건강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노년기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는 힘입니다. 내 몸이 크게 아프지 않고 내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과 웃으며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장은 그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신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몸 전체 균형이 흔들리게 됩니다. 쉽게 붓고 쉽게 피곤해지고 잠도 불편해지고 식사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몸이 조금씩 보내는 신호가 있을 때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몸은 절대 이유 없이 아프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가려움도, 자꾸 붓는 것도, 계속 피곤한 것도 몸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신호를 무조건 참지만 마십시오. 특히 노년기에는 참는 습관보다 살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고, 몸이 이상하면 확인하고, 몸이 보내는 변화를 기록해 두는 것. 그런 습관이 결국 건강 수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은 완벽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꾸준히 신경 쓰는 사람이 지키게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물 한 잔 더 마시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덜 짜게 먹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일찍 잠드는 것. 그런 작은 변화들이 결국 몸을 살립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큰 무리보다 작은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억지 운동보다 매일 걷는 습관이 중요하고 비싼 보약보다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을 너무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은 평생 여러분과 함께 버텨준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힘들 때도 버텨줬고, 잠 못 자도 견뎌줬고, 아파도 참고 움직여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몸을 조금 더 아껴주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넘기지 말고 내 몸이 왜 이런 신호를 보내는지 한 번쯤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 관심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밤에 편히 주무시고 가려움 없이 편안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식사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몸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 그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